건대입구역을 지나고 계신 청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로 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의 회원들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들의 생존권이라고 할 수 있고 생계를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년 학생들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주거해야 될 공간을 얻기도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도 깝깝해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 맺기도 힘들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청년 운동자들, 일본말로 히키코노리라고 하죠. 13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는 거죠. 누구나 청년의 시기를 거치지만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 50대 중후반을 사는 분들께서는 청년 시기에 자본주의가 그럭저럭 잘 나갔기 때문에 일자리 걱정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자식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97년도 IMF 공황의 유년기를 거쳤고, 그리고 2008년 미국발 대공황을 목격했고, 지금 2020년 대공황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청년들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일자리인데 그나마 요즘에는 알바 자리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청년들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 자본주의 극한 생존 경쟁 교육의 장으로 내몰렸습니다. 근데 과연 누가 몇 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 경쟁판에서 승리를 거뒀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관련이 있는 것이 청년 자살률이라고 합니다. 99년 이후 21년 동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도 갑갑하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 만나기도 겁나는데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는데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고 문제,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만연하고 노동자나 예비 노동자들의 처지가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사회주의 추진위원회 회원님들의 발언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해고 금지와 일자리 확보 이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동지 김민재 회원님께서 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4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현상은 조용한 학살이라고 불리면서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용한 학살의 원인에 대해서 주류 언론조차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20대 여성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항공사에서 일하다가 사실상 강제 휴직 상태가 되어 해고를 당한 한 여성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언론 기사에 보도된 한 청년 여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위한 공부나 준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열악하고 힘든 일자리, 정말 노동 강도가 강한 그런 일자리만 가서 일을 하다 보니 몸이 아프게 돼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병원비를 벌으라 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고와 실업에 시달리고 운 좋게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착취받고 고통받으면서 내일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지금 청년들, 특히 여성 청년들의 삶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고 특히 이렇게 심각한 일자리 문제 속에서 더욱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청년층, 여성층이 더욱더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안정된 일자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해고와 실업이 난무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혹은 실업자들, 노동자들 스스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입니다. 자본이 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자본가들 때문입니다. 당장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데 굳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친구나 동료 혹은 자녀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 것은 오직 자본가들 뿐입니다. 비정규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자본가들의 이윤 때문에 비정규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확보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실업이 심각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일거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노동자가 부족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령 코로나 확산 초기에 의료 부문이 그러했습니다. 병원에서 연일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 인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나서서 창출을 하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딱 한 세력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본가들 뿐입니다.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서 예산 타령을 하며 공공부문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쪽에서는 실업에 시달리지만 다른 쪽에서는 또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노동자들은 과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하는 유일한 세력 누구입니까? 바로 자본가들 뿐입니다. 안정된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인데 오직 자본가들이 반대해서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해고 금지와 일자리 확보를 요구하면서 자본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업과 해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경제위기를 만든 것이 코로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사라지더라도 경제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를 어렵게 만든 것, 이 세계 대공황을 일으킨 것은 바로 자본가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해고 통지서를 날린 것이 코로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고 통지서를 날린 것 또한 우리를 실업에 시달리게 하고 더욱더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넣는 것 또한 코로나가 아니라 자본가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 대공황입니다. 자본주의에 맞선 싸움을 만들어내면서 일자리 확보와 해고 금지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면서 투쟁해야 합니다. 당장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하면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심각한 거 여기 서 계신 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조차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비정규직 비율 줄이겠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도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직 비율 줄이지 못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회사를 통한 꼼수 정규직화였습니다. 비정규직은 오직 자본가의 이웃만을 위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모든 해고 금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세계 대공황 시대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이 세계 대공황에 노동자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우리 노동자들 때문입니까?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 노동자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해고 금지를 요구하면서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투쟁해야 합니다. 지금 보육, 교육, 의료, 산업안전, 생태 같은 부문들에서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합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린 의료 부문만 해도 보건 인력이 부족하고 교육 부문에도 교사나 보육교사가 부족합니다. 또 생태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현상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많은 일거리들이 있고 여기에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들이 많은데 자본은 이윤을 위해서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혀 사회적 자원이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겨서는 이런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해서 공공부문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발전한 기술과 생산력 수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 노동하고도 지금만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모두 자본가들의 이윤을 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하면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나눈다면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과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투쟁합시다. 세계 대공황 시대 일자리 확보와 해고 금지를 요구하면서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께서 모든 해고 금지, 그다음에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원이라고 했다, 동지라고 했다가 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해고를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금지하라. 또 이제 화답해 주시고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면 보장하라. 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겠습니다. 모든 해고를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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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네, 다음 발언해 주실 분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대전에서 오셨고요.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줘서 왜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되는지를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20대 후반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입니다. 요즘 실업률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급휴직, 순환휴직 비율도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매일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일하는 사람들의 목구멍은 소독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업률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비정규직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들의 삶은 불안 속에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그중 절대 다수가 비정규직입니다.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절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언제 정리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셈이 됩니다. 참말로 살 떨리는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삶을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자본가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안정적으로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 고용 불안과 차취, 차별 속에 던져놓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2016년에 숨졌습니다. 곧 태양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공주 우체국에서 일하던 34살 비정규직 집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져야 했습니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그런 양다택일의 구조 속에 우리 노동자들 던져진 채 자본가들은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땠습니까? 비정규직 제로 사회 만들겠다고 문재인 정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뻥규직이었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 고용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 존중, 공연불만 외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갑자도생이 되니 제 또래 청년들은 그나마 좋은 일자리 찾겠다고 계속해서 바늘구멍에 몸통 쑤셔넣듯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늘구멍은 날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회용품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 이 사회는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돈이 벌리지 않는다고, 이윤이 되지 않는다고 자본가들이 그것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한쪽에서는 일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과로사하거나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삿을 이제는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당히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얘기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저들의 주판 노름에 튕겨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인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깟 정치인들 치워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본가들이 안 된다고 막아서면 자본가들 치워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들의 삶이 저들의 이윤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어려운 시절 함께 뚫고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종원 회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고요. 건대 입구 구의역이죠, 구의역. 여기서 한정거장 더 가면 구의역이 있는데,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때 압사하셨죠. 그래서 저도 매년 그 자리에 출마하러 갑니다만,
황정원 회원님께서 왜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되는지, 비정규직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청년 노동자들을 괴롭히는지 철폐되어야 될 이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금지하라, 보장하라로 답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고를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노동자 민중들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무리만 정규직화였던 거죠. 모든 해고를 금지하라, 비정규직 철폐에 이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관련해서 이영석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대 앞을 지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일자리 확보 방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라는 모임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건대 앞에 나와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 청년 학생분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안정적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을 가지기 위한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렵게 대학에 들어와서 또 대학 들어와서도 또 스펙 쌓는다고 많은 돈을 들이고 돈과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것인가? 돈을 수천만 원씩 써가면서 밤잠을 못 자면서 그 일자리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인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5월 달에 우리 촛불 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제1호 아마 명령이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습니다. 1호 명령이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왜 일자리위원회가 1호 명령이 되었는가? 아마 지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한 3년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되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 일자리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있습니까?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만들면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일자리 상황판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불과 2년 만에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만들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약속한 게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나가시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공공 부분 일자리 제대로 늘어났습니까? 상당 부분 일자리가 은퇴한 고령 노동자들의 임시 일자리이거나 땜빵용 일자리가 상당수였습니다. 그 81만 개 일자리 중 질 좋은 일자리는 눈에 싣고 찾아봐도 드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제일 첫 번째, 있는 일자리를 먼저 지키는 겁니다. 해고를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하든지
노동 강도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쉬운 그리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들을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철폐를 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간단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은 고용 유발 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용 유발 계수가 뭐냐?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고용 유발 계수입니다. 2000년도 우리나라 고용 유발 계수는 8이었다고 합니다. 10억을 투자하면은 8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고용 유발 계수는 4.5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0억을 투자하면 4.5명밖에 안 만들어진다. 2020년 지금 어떻겠습니까? 4 이하로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우리가 제조업이나 이런 곳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적은 우리 인원으로도 우리 노동자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필수품들은 이미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 성원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부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출산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동체 노동자 서민들의 의료를 책임지는 부분,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 노인들, 어린이들을 돌보는 부분, 그리고 교육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자리까지 공공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돈은 어디서, 그렇다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건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때문에 쏟아부은 돈이 150조가 넘어갑니다. 재벌들을 위해서 수십조를 쓰고 있는 정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만드는 것, 그런 돈을 우리 일자리 만드는 대로 충분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의지를 모으면 충분하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스펙을 쌓고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을 지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 자본가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외칠 때만이 우리 사회가 더 안정된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되고 우리가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되고 우리 노동자들,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공부문 일자리를 왜 확보해야 되는지 이용시간님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주장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 자본가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생산하는 이유 자체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시간제로 자꾸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심각해진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냐. 관공부문에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 돈은 충분하다.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해고를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것도 일자리 확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하나의 그 포인트를 주는 발언인데요. 다음 발언은 노동시간 단축, 그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 박준규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거리를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오늘 이제 노동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는 게 우리 노동자들한테 왜 절실하게 필요한 일인지 그 얘기를 오늘 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까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햄버거 가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M자로 시작하는 데고요. 뭐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지금 일한 횟수를 일한 연차를 제가 따져보니까 8년째 일했습니다. 8년째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해가 갈수록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온몸이 피곤해져 가고, 최근에는 또 손목도 계속 쑤시는데 이게 손목 쑤시는 게 나을 기미를 안 보입니다. 병원을 가도 뭐 마찬가지고요. 몸이 점점 이제 달아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몸이 점점 달아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해가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인원을 계속 줄여서입니다. 제가 처음 일했을 때만 해도 저희 매장에 한 50명 정도가 모든 시간대에 한 50명 정도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일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50명 총 인원수가 50명이었는데 지금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 거죠. 해가 갈수록 점점 매년 줄여가지고 현재는 절반밖에 안 되는 게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일하는 패스트푸드에서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게 이제 드라이브스루 판매입니다. 차 타고 들어와서 이제 햄버거 주문해가지고 이제 받아가는 그런 데 있죠. 그런 게 이제 저희 매장에도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 드라이브스루에 배치돼야 하는 인원이 이제 제품이 정확하게 고객한테 잘 전달이 되고 안정적이고 여유있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노동자들도 편하게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주문받는 사람 1명, 이제 계산하는 사람 1명, 제품 포장하는 사람 1명 해가지고 이제 버거 만드는 사람 제외하고도 그 드라이브스루 위치에만 이제 3명이 배치돼야 됩니다. 최소 3명이 배치가 돼야 돼요. 근데 현실은 이제 각 매장에서는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겠다면서 원래 3명이 같이 3인 1조로 해야 되는 이 일에 2명만, 심지어는 꼴랑 1명만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2사람 몫, 심지어는 한 사람이 3사람 몫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러면은 정신 쏙 빠지죠. 그리고 몸도 축나죠. 고객 입장에서도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제품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고도 관리자들은 이제 2-3사람 몫을 혼자서 다 해내라면서 이제 혼자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빨리빨리 정확하게 좀 해라 라고 윽박 질러대고 막 압박을 주고 막 갈고댑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제 그런 게 항상 있는데요. 본사에서 그리고 각 매장에서 노동자들한테 요구하는 이 드라이브스루에서 차 한 대당 이제 주문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완성된 제품을 고객이 받기까지 걸려야 되는 시간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딱 2분입니다. 2분. 120초. 타이머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서 타이머로 자동으로 다 시간이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들이 다 본사에 자동으로 다 실시간으로 보고가 됩니다. 자, 한 고객당 2분 만에 이제 계산 다 끝내고 주문 다 끝내고 이제 제품 다 받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실제로 해보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허구나 이런 미션 임파서블을 해내라고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갈고댑니다.
아마 여기 거리를 지나다니시는 많은 청년 학생분들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보셨을 테니까 되게 많이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을 항상 요구받고 그런 걸 항상 해내라고 관리자들이 갈고대고 이런 상황을 노동자들이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퇴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일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시 실업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일도 제대로 안 구해지는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결국 못 견디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하는 겁니다. 이 노동 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실감이 나시겠죠. 근데도 본사에서는 계속 매출 많이 올리자고 터무니없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각 매장들과 노동자들을 압박을 해댑니다. 예, 뭐 한 번은 뭐를 사면 이제 뭘 공짜로 주는 뭐 1+1 행사 그런 걸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된 목표치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루 전체 매장에서 이제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1214대를 달성해라. 그리고 시간당 이용하는 고객 차량 대수 160대를 달성을 해라. 1시간에 160대의 차량 고객을 달성해라. 그렇습니다. 1시간에 160대 차량을 다 소화하려면은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1분 만에 2.6대. 그러니까 2분 동안 5대 차량을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또 계산해 봤는데 그러려면은 한 차량당 주문 받고 제품 만들어서 계산하고 제품 다 내주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24초 만에 다 해내야 됩니다. 고객 차량 한 대당 모든 서비스 과정은 24초. 예, 이거 미쳤죠? 예, 미친 거죠? 미친 거 맞습니다. 예. 예, 미쳤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이 본사는 저희 이 패스트푸드점 본사는 이 M자로 시작한 이 햄버거 자본 이놈들은 정말로 미쳐 있습니다. 뭐에 미쳤냐? 바로 이윤에 미쳐 있습니다. 이윤에 미쳐가지고 인력을 팍팍 줄이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뽑아내려고 최소한의 인원을 어떻게든 장시간 일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쥐꼬리만한 급여를 받으면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골병 들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골병 들지 않으려면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사람 더 써야죠. 인원을 더 늘려야죠. 근데 이 자본가들은 이윤을 더 벌어들이려고 절대 사람 많이 안 씁니다. 오히려 줄입니다. 저희 노조에서 이제 본사를 상대로 하는 단체 교섭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인력을 더 늘려달라고 하니까는 이 회사 측 대표로 나온 인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언제나 직원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이런 헛소리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들한테 인력 더 늘려달라고 아무리 애쓰고 읍소하고 빌고 청원하고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회에다가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노동 강도가 더 빡세져서 골병 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인원이 배치될 수 있게끔 사회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개별 자본가들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모두한테 일자리를 못 줄 정도로 생산력이 빈곤한 사회입니까? 아니죠.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일해도 자기 자신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수단을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일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생산력 수준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일하면서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이윤을 벌어들여서 자본가들한테 주려고 고용되어 있는 인원을 계속 줄이고 일자리를 줄이고 그러면서 이미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더 빡세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주 30시간 또는 그 이하로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들 일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또 산업재해 등으로 죽거나 다치는 일도 없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윤에 미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동자들 더 빡세게 굴리고 쥐어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주의 없애버릴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또 자본주의에서 요구한 방식대로 계속 살다가는 또 언제 골병들어 죽을지 모르는 게 진짜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치우고 이제 노동시간 단축하고 임금 삭감 없이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을 사회가 해주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고 인간답게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언을 들어봤는데 정말 정치를 잘하시고 발언을 참 훌륭하게 잘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드라이브스루 매장,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회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그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착취당하는지, 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절실하다. 그리고 또 생산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까지 말씀하셨어요. 2시간 일해도 충분히 일자리를 나누면서 생활수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뼈골이 빠져서야 되겠느냐,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일자리 나누기 할 수 있다, 그런 발언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구호 한번 하고 마지막 그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해고를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라. 네, 마지막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모든 해고 금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계속해 주시고 정리 발언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성도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회주의대우 추진위원회에서 일자리 보장, 해고 금지를 요구하는 선언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일자리 확보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때문에 안정적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실업, 해고, 휴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반 이상이 비정직입니다. 그만큼 현실은 매우 형편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2가지 거짓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일 겁니다. 시장에 맡기면 저절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서 기업들이 일자리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게 정부가 규제 풀고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2번째가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나와서 누구든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집권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이 2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시장에 그동안 계속 맡겼는데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영수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시장에 맡겨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미.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수 교수가 고용미수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10억 정도 그 산출이 늘어나면
몇 명이 고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에서 가장 그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 숫자를 좀 외워서 왔습니다. 2000년하고 2015년을 비교를 하면 컴퓨터하고 전자 쪽,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죠. 이 업종이 2000년에는 고용 개수가 3이었습니다. 네, 그게 2015년에 1.4로 됐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옛날에 2000년에는 10억 30명이 늘어나는 3명이 고용이 됐는데 이제는 1.4명이 고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장비는 더 심해요. 8.1이었는데 지금은 2.8입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8명을 고용을 했는데 2.8명이 되니까 거의 3분의 1을 줄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경제 후진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성장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세계 도구망 이후에는 성장률이 확 떨어져가지고 전체 상태입니다. 이 결국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시장에 맡겨서 그 자본가들이 투자 많이 하고 생산을 해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어나지 않은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사회가 만들어야 되죠. 그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사회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예산 써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정말 필요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아학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사가 부족합니다. 유아학급 교사들 대량으로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일자리에 취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태 문제 심각한데 생태보호한단 이런 사람들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굉장히 심해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서 사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끔찍한 소식이 매일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감독관들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맡겨서 일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업자만 묻니다. 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티켓을 들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마침 오늘이 그 입시하고 관련된 그 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학생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해서 입시 지옥을 뚫고 학교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정작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 제가 이 얘기를 듣기 시작한 것부터 하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대통령 되기 전에 다 청년 실업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다 공약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공약을 했죠. 근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아져야 되는데 20년 동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생분들이면 실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기업에서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년 이상 이렇게 되고 하면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것이냐? 왜 그러는 것이냐? 그 문제를 우리가 물어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서 생산하는데 그 이윤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기계 도입하고 자동화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자본주의에 맡겨서 시장에 맡겨서 청년 실업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싸워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이용성지가 말씀하셨듯이 81만 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박근혜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하다가 감옥으로 가버렸는데 그래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자리 만들어진 걸 보니까 일자리는 만들어졌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저임금에다가 단기직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통계 수치만 채운 일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 부분도 비정규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임금도 높은 걸로 해서 실제 의미가 있는 그런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일자리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폭등 아닙니까? 휴직, 해고, 부동산 폭등까지 겹쳐서 정말 고달프게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달픕니다. 우리가 2016년, 2017년 그 추울 때 광화문 강사에 100만 명이 모이고 전국적으로 2억만이 모여서 외쳤습니다. 박근혜 퇴진하라. 그거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살기 힘드니까 해결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로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좋아지지는커녕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매일매일 오르고 있고 전세값도 오르고 있고 전세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지금 해고가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2의 촛불 집회가 시작돼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2011년 촛불 집회 때 그 민중들이, 시민들이 요구한 것들이 하나도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1, 2를 다투는 정당들, 일자리 문제, 부동산 폭등 문제 해결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몇 년 사이에 충분히 경험하신 건데 둘 다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전혀 서민들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시민들, 서민들 다 나서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권리입니다.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하는 거 이거 잡고
저렴한 주로 제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거리에 나서서 같이 투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기득권 세력, 정치 세력에 의존하지 말고 또 속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해고 금지, 오늘 그 주장한 내용들 한번 제가 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창출, 주 3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이 요구를 내걸고 당당하게 투쟁해 갑시다. 같이 투쟁해서 반드시 내년에 우리 거리에 나와서 우리의 요구를 갖고 투쟁해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주환 동지께서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서는 생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역대급 거짓말이죠. 20년 이상 기존 정권들이 청년 취업 문제 해소를 주장했지만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 그런 발언이었고요. 추가로 일자리 문제에 추가로 주거 문제, 요즘 뭐 아파트값 폭등부터 전세값 이런 어떤 노동자 서민들의 처지가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 처지를 설명해 주셨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2의 촛불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고 금지, 일자리 확보를 위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져봤습니다. 왜 해고 문제와 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생기는지, 이 자본주의 사회는 왜 항상 해고와 실업과 비정규직을 같이 동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해봤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고 금지와 일자리 확보를 당장에 주장을 하고 나서야 되고, 이 만악의 근원인 자본주의와 싸워야 된다는 그런 발언으로 5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고 계시고요. 신호등도 2개가 있습니다만 잠깐 경청해 주시는 시민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9월로 이 자리를 정리할까 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고요. 9월로서 이 자리를 힘차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해고를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청날씨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전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